2부에 그죠? 그 AI 인공지능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생활 속으로 인공지능 비서가 들어오는 세상이 될 것이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도 그죠? 우리가 그 어떤 그 혁명이 있을 때 있죠. 우리가 그 이제 이세돌이 그 알파고와 바둑을 떴을 때 많은 사람이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막상 바둑을 떴는데 이세돌이 계속 지죠. 계속 지고 겨우 한 판 이겼어요. 겨우 한 판 이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을 비난했어요. 쟤 바보 아니야?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세돌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공지능한테 바둑을 이겼던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죠. 이세돌 이후는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 이후에 인공지능이 이게 무섭다.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란 어떤 그런 바람을 타고 그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이야기했죠.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하는 기업과 안 하는 기업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또 한 번 일종의 그죠 바람이죠. 바람. 유행을 거치고 잠깐 머물다가 또 유행이 생기고 어떤 새로운 사건이 하나씩 벌어지면 또 세상은 화들짝 놀라거든요. 2020년 그죠? 2020년 그해 연말 12월 달에 세상을 깜짝 놀란 게 있었죠. 오픈 AI라는 게 세상에 나왔죠. 챗 GPT.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챗 GPT 버전 3.5죠. 근데 실제는 오픈 AI에서 그해 2020년 6월 달에 그죠? GPT 3.0이라고 공개를 하고 우리가 세상에 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죠? 얘는 뭐야? 와, 이게 인공지능이야.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그리고 시간이 또 흘렀어요. 2023년도 올해는 그죠? 어찌 보면 생성형 AI라는 게 우리한테 일상으로 다시 또 한 번 알파고처럼 어떤 파문을 일으킨 한 해 같습니다. 뭐죠? 우리가 한 해가 마무리되면, 그죠? 강남역 앞에 교보문고죠? 거기에는 올해의 한자성어, 올해의 화두, 그런 식으로 막 걸어두죠. 그렇듯이 타임즈도 보면요. 올해의 인물 해가지고 매년 선정을 해요. 근데 보통 보면요. 타임즈도 결국 언론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누구를 선정하든지 말든지 다른 언론들은 관심 없어. 괜히 감나라 콩나라 해가지고 노이즈 마케팅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건 뭐다? 경쟁 업체의 어떤 이슈는 그냥 쌩 까는 거죠. 무시하는 게 제일 좋다. 보통 그게 일반적인 전략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약간 특이했어요. 여러 군데에서 다 입을 대요. 타임즈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택한 인물이 테일러 스위프트, 미국 가수랍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BTS는 알겠는데, 그죠? 블랙핑크 이런 거 알겠는데, 테일러 스위프트 이 사람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어요. 전 세계 공연도 다니고 파급력이 큰가 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을 선정했는데 하면 하는갑다. 지 취향인가? 그러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 군데서 막 입을 대요. 타임즈 보고, 야, 누구 정신 있냐? 어쩌냐? 저쩌냐? 막 그래요. 대부분의 언론들은 뭐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올해의 인물로 선택한 사람이 샘 올트먼, 오픈 AI CEO죠. 샘 올트먼이 올 한 해는 지배했다. 그리고 우리 그죠 주식시장에서 파급력 많은 네이처
네이처도 보면요. 네이처는 올해의 1인이 아니고 올해의 보통 10인. 올해의 10인을 막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네이처는 좀 이상했죠. 올해를 빛낸 10인 플러스 챗 GPT. 이래 발표했거든요. 챗 GPT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이처에서 올해의 어떤 뭔가 하드를 만들 때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올해의 뭐로 선정한 거는 또 사상 최초거든요. 그만큼 네이처도 인정을 하는 거죠. 챗 GPT를. 그만큼 파급력이 컸다. 근데 GPT는 뭐죠? 우리가 자꾸 챗 GPT 하는데, 그죠? GPT라는 거는 사전에 어떤 훈련된 생성 변환기, 뭐 이런 개념이겠죠? 딱 요 정도인데. 근데 지금 챗 GPT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전에는 뭐죠? 그냥 단지 뭐 답변,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는, 야, 오늘 뭐 먹어? 하면, 네 먹고 싶은 거 뭐고? 이런 답변을 해줬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많이 변했죠. 챗GPT가 세상에 나오면서 얘는 프로그램도 하고, 창작도 하고, 정보 요약도 하고, 그죠? 챗GPT한테 일제 강점기 시대를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줘. 큰 굵직굵직한 이슈들만 묶어서 정리를 해줘. 조선시대를, 그죠? 큰 이벤트성 사건이나 어떤 핵심적인 것으로 조선시대를 요약해줘. 그럼 쥐가 쭉 정리를 해가지고 다 해준다는 거예요. 챗GPT는, 그죠? 사용 방법이 뭐죠? 어떻게 질문을 요령 있게 잘 하느냐. 이게 오히려 문제다 할 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와, 이게 인공지능이야? 와, 다 끝났다. 우리 흔히 그저 뭐 코딩, 뭐 프로그램 짜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챗GPT 어때? 느낌이 어때? 한 마디로 그래요. 우리 같이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먹고 사는 세상은 이제 끝났다. 그만큼 쇼킹하다 했어요. 왜?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다 짜니까. 이런 프로그램 짜줘. 하면 순식간에 만들어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챗GPT, 그죠?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죠. 그만큼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출시 2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죠. 우리가 보통 어떤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유명한 프로그램이나 뭔가 나오면, 우리 그냥 보통 뭐라 하죠? MAU라고 하거든요. MAU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그러니까 뭐, 계좌만 만들어놨고 뭐 쓰지도 않고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MAU라 하는데요. MAU가 1억을 돌파한, 1억 회를 돌파한 이런 프로그램이 보통 보면, 이제 유명한 거를 보면요. 구글 번역기. 구글 번역기도 처음 나왔을 때 혁명이었잖아요. 이 번역하는 이 어떤 정확도가 엄청 높으니까. 저도 처음에 구글 번역기 나왔을 때, 뭐 회사에 어떤 원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작업용, 공업용, 뭐 원서, 이런 것들을 영문을 그 번역해가 돌려보면 너무 정확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이게 그냥 일상이죠. 번역해가 보는 게. 그만큼 편해졌어요. 구글 번역 같은 그게 1억, MAU, 그러니까 MAU를 1억 번 돌파하는 게 78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우버 이런 게 한 70개월. 그 다음에 뭐 저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포티파이인가? 그게 한 61개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인스타그램,
이런 게 한 30개월. 그리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견제를 했죠. 와, 이거 스파이 프로그램이고 위험하고 미국에서는 못 쓰게 해야 되고 난리를 지겼던 틱톡. 틱톡 같은 경우가 9개월이거든요. 9개월 만에 1억을 돌파하니까 미국도 전 세계도 무서워했어요. 와, 이거 문제가 크다. 파장이 크다. 어찌 9개월 만에 1억을 돌파?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데, 그죠? 챗GPT는 2달 만에 1억을 돌파했죠. 챗GPT 같은 경우는 현재, 그죠? 전 세계에서 한 15억 명이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크고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챗GPT가 이렇게 또 막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니까 또 기업들이 불안해요.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인공지능은 이제 챗GPT의 독주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챗GPT가 인공지능 시장을 다 잠식한다. 여기에서 늦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또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람다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죠. 그 외에는 약간 좀 어찌 보면 좀 잠잠하다 해야 되나?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의 어떤, 그죠? 강국이죠, 강국. 근데 베일에 쌓여 있는 것도 많기는 많아요. 근데 어쨌든, 결국은 그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데이터와 그만큼 성능을 낼 수 있는 반도체 싸움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중국이 고립이니까 약간 힘든 것 같아요. 하웨이는 판구인가? 그렇고, 바이두의 어니3, 뭐 이런 것도 한때는 바람을 일으키다가 요즘 그냥 조용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네이버에 하이퍼클로버, 그 다음에 카카오의 코GPT죠. 근데 카카오는 솔직히 좀 뭐라 해야 돼요? 짝퉁이죠, 짝퉁. 그러니까 오픈 AI 기술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죠? 그냥 모자 하나 달랑 씌어난, 그러니까 카카오는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인정해주기는 조금 좀 무리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라리 그죠? 카카오보다는 LG의 X41인가?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국내로 보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얘가 제일 앞서 나간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AI 최강자라 하면, 내가 AI 최강자, 국내 업체에서 투자를 한다 하면, 결국은 최고는 네이버가 맞는 것 같아요. 네이버의 그죠? 사업 파트너들도 최근에 이래 보면 급속도로 막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보면요, 인공지능으로요, 아직까지 돈을 버는 회사는 없어요. 인공지능으로 돈 버는 회사는 없고, 지금 무작위로 돈만 투자를 하는 입장이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는 그런 어떤 경험,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해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네이버는 Q라 그러죠, Q에 또 글로벌 X, 이거를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소비자 어떤 그쪽과 바로 연결하는, 기업가 소비자니까 B2C가 되겠네요. B2C 이쪽 부분이 굉장히 빨리 활성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운영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그죠? 시간적으로, 자금력으로 어떤 무리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업체들이 네이버하고 그냥 합작을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하이퍼클로버를 갖다 쓰겠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싸게 치고 현명하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손을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 뭐 스마일 게이트, 미래 에셋, 뭐 SK CNC 또 그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CJ 그 뭐죠? 그 올리브 네트워크스, 그다음 현대백화점, 뭐 호텔신라, 현대건설,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많은 기업들이 지금요 네이버랑 합작을 해서 이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버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그런 식으로 보면 네이버는 그래도 국내에서 인공지능으로 자리를 잡았다,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거진 손가락에 꼽는데, 네이버는 생각보다 빨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 그래 봤을 때는 괜찮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모든 거를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네이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자리를 잡았구나. 그러면 이 네이버 외에 하이퍼 클로버, 얘를, 이 시스템을, 이 인공지능을 만들 때 협력한 업체들이 어디지? 이 협력한 업체들을 찾아보자. 또 지금이 이제 지금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또 열심히 찾아보고 있거든요. 한때는 그래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뭐죠? 교육이죠, 교육. 그죠? 생성형 AI. 이런 생성형 AI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면 초대규모 그 AI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형 언어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 인공지능을,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초대규모 AI의 어떤 능력, 성능이나 이런 거는 통상 뭐죠? 매개 변수라고 하죠. 매개 변수. 파라미터.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이 성능을 가늠을 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들어가죠. 초창기에는요, 이 AI,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오픈 AI 기술을 참조하듯이 초기에는 이 소스들이 다 공개되어 있었어요. 누구나 갖다 써라. 그래가지고 공개되어 있었는데, 근데 GPT-4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기업들이 이제 차단을 하죠.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하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써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서로가 협력, 짝짓기.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그죠? 검색 엔진, 빙이죠, 빙. 빙이 챗 GPT하고 협력을 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 맞죠? 제미나이 같은 게 또 멀티모탈 이런 거 도입했다고 막 광고를 때리잖아요. 멀티모탈이라는 게 그죠? 사람처럼 다양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막 인식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거든요. 한 단계 고급진 기술. 그런 식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돈을 인공지능에 올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그죠? 2024년에 본격화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도 어떤 대표적이고, 인구는 끝없이 줄어들고 있다. 또 앞으로 팬데믹이나 이런 어떤 사회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어떤 물이 이제 생길지 모른다. 근데 그 모든 거, 특히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인공지능과 로봇이다. 그죠?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한민국 사회가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노령화된다 해서 미래가 없다. 아니다. 혁명이다. 혁명이 해결한다. 어떤 혁명? 산업혁명.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이 다 해결해 준다. 아무 문제 없다. 막 또 그런 식으로 또 한쪽에서는 위험하다. 한쪽에서는 문제 없어. 하듯이. 근데 어쨌든요, 2024년도에 인공지능이 불을 지피고 생성형 AI가 불을 지피고, 그러다 보니까
고대역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내년도 물량을 벌써 다 받아놨다. 열심히 떠들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반도체가 핫할 것이고, 반도체가 핫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상대로 하는 뭐 장비, 소재, 뭐 공장,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콩고물이 튈 수도 있고, 그죠? 올해는 2차 전지 명함만 내밀어도 상한가 가듯이 그동안 장기 소외된 반도체주들이 살아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반도체와 또 거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인공지능이라는 건 결국 뭐죠? 그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학습이죠, 학습. 학습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 그죠? 인공지능 세상에서는 데이터가 곧 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죠? 솔트럭스 열심히 설명드릴 때, 솔트럭스의 자산은 데이터댐이다. 그 데이터댐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려고, 한 기업이 스스로 만들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시간과 돈이 필요한데, 그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집에서 놀았죠. 그 노는 인력들을 이용해서 나라에서 공공근로처럼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을 동원해서 데이터댐이라는 것을 짧은 시간에 만들어버렸죠. 그걸 주도한 게 솔트럭스고, 이 솔트럭스는 가치는 데이터댐이었다. 그래서 언젠간 알아줄 거야. 그래서, 그죠? 1년, 2년, 3년 계속 기다리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한 단계 커 나가거든요. 그 데이터를, 그죠? 데이터를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는 것도 또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죠. 업체마다, 시기마다, 그죠? 뜨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또 다른 분야에서 다른 각도로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은요,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대부분 다 적자예요. 왜? 돈을 지금 투자를 하는 시기이지, 거기에서 뭔가 이득을 끌어내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 구성상.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업을, 이 인공지능 관련 기업을 찾는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적자니까. 재무구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여러 종목을 쭉 지켜보고 있죠. 근데 네이버 사람은 에이 재미없어 이런 반응을 보이시죠. 그래서 개별 종목이나 이런 걸 막 뭔가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또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대부분 다 적자예요. 그래서 참 좀 고민스럽죠. 근데 어쨌거나 뭐 내년도에 뭐 인공지능 한두 개쯤은 들고 가고 싶다. 추천을 해달라 하니까 일단은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찾아볼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인공지능 흐름은 또 알고 있어야, 그죠? 알고 있어야 뭔가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략적인 어떤 챗GPT를 기준으로 뭐 인공지능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렸고, 이후에는 좀 쭉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죠? 뭐 또 쉬는 동안 또, 뭐 여기저기 조금 방문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충분히 좀 충전을 해서 또 새해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편히 쉬십시오. 그렇습니다.